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교육 정책 중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이러한 정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책은 왜 나왔는가? 그리고 향후 이것이 우리 아이의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개의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수험생 수 감소입니다. 이것은 교육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 번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그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4 학년도에도 2023 학년도에 비해서 재학생 수는 2만 명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2023 학년도 실제 수능 응시자는 44만 7천 명이었습니다. 재학생 수가 2만 명 이상 감소한다면 2023 학년도에 실제 수능 응시자 수는 대략적으로 41만에서 2만 정도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정원은 총 51만 명인데 대학 정원을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23 학년도의 정시 결과를 보면 4년제에서도 정시 지원자가 0명인 학과가 전국에서 26개 학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10개, 경남 4개, 전남 4개 학과가 이러한 미지원 현상이 발생했고요. 경주대, 광주여대 등은 총원의 50% 이상이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러한 현상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는 대학을 진학을 하느냐보다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실제 수능 응시자 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건동홍숙 이상의 선호도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그 다음에 학교의 편중이나 심화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직은 생소할 수 있어서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슈인데요. 그건 바로 온라인 공립학교의 신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년생 이제 중2로 올라오는 학년도부터는 전면 도입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 전에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들이 미리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연구 선도 학교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직히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은 늘어났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교원 수가 확충이 되지 않다 보니 폐강되는 과목들이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장한다라는 의미지만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면 그러한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교 학점제에 걸맞는 교원 수를 확충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바로 온라인 공립학교의 설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공립학교는 개설되어 있는 수업 중 원하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코로나 때 비대면 쌍방향 수업을 한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프로세스는 온라인 공립학교에서 수강 과목을 공지를 하면 학생들이 그 공지된 과목들을 살펴보고 희망 과목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께 신청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는 올해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진 않습니다. 2023년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요. 점차 확대하여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공립교육과정은 저는 교원 수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부작용보다는 그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도 조금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과목이 폐강이 되면 들을 수 없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윗라인을 쓸 때 그 과목을 듣지 않아서 마이너스인 경우도 워낙 많았습니다. 특히 물리 1, 물원 같은 경우나 경제 과목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립학교를 실시하면 이 아이가 다니는 어떤 사회적 환경, 교육적 환경에서 조금 더 제약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 보면 아무래도 생기부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 관할 교육청이 이 온라인 공립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의 퀄리티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좀 많이 이제는 들어보셨을 교전원 이슈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전문대학원을 줄여서 교전원이라고 하고요. 이 이슈가 처음으로 불거진 건 1월 초였고요. 교육부가 4월까지 교전원 시범 운영의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 현재 눈앞에 다가온 이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전원이 되기 전까지 선생님이 되는 방법은 초등학교는 교대를 가서 임용고시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들은 사범대를 가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에 설치된 교직 이수 과정을 거치고 나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이후에 임용고시를 보는 형태가 지금 현재 선생님이 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나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또는 다양한 선생님이 되는 방법을 한 번에 다 통폐합하자라는 것이 교육전문대학원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의 가장 기본 골자는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고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를 하자라는 측면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 라는 것이 교전원을 생각하는 교육부의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전원은 지금도 그 다음에 앞으로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을 만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반응들을 보면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교대나 사범대 총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이러한 전문성 제고는 필요하다. 그래서 6년제로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조금 더 동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일부 교사와 교대생들은 이렇게 교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해서 교전원이 된다라는 건 그러한 교원 수를 감축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바라보는 입장도 존재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전문대학원이 만약에 실시가 진짜 되든 안 되든 그것에 대한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정책 왜 이래 이런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 정책이나 제도가 이거라면 이 정책이나 제도에서 내 아이가 불리하지 않고 열심히 한 만큼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의 사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유니브 클래스와 저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고 이 다양한 이슈의 정책이 실제 어떻게 확대 발전되고 어떠한 사실이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현상을 해석하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유니브 클래스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